아 근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잉글랜드 팬인가요? 케인 PK 막으려고 준비하는 슈마이켈 골키퍼한테 레이저 쏘는 거. 이 누굽니까 도대체? 진짜 비매너고. Never a Sometimes. penalty. It's never a Never, penalty. never a penalty. Never a penalty.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후토크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후토크를 하게 된 건 4강전 다 끝나고 이제 결승까지 중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몸의 여유가 생겨서 하게 된 것도 이유입니다만, 중요한 시합이기도 했고 또 얘기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캠을 켰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올림픽 대표팀 명단 발표할 때 취재 결과 손흥민 선수 안 뽑은 게 아니라 못 뽑은 거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은 그랬었는데, 이제 그 뒤로 김학범 감독이 직접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제 취재 내용이 틀렸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한 취재를 해서 신중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취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전에 끝난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유로 2020 4강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죠? 잉글랜드가 연장 접전 끝에 덴마크를 2대1로 역전승으로 잡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잉글랜드는 이제 결승에 진출할 만한 성과를 낸 팀이죠. 4강전에서도 덴마크를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했고요. 그런데 논란이 될 만한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얻는 바람에 약간 좀 빛이 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이 아주 많은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뭐 좀 약간 논란의 판정이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담스고르가 이제 기가 막힌 선제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었는데 이 리드를 오래 못 지켰습니다. 주장 키에르 선수가 수비하다가 자책골이 나오면서 동점이 됐고, 연장전 가가지고 결국에는 역전을 당하고 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과정이 좀 아쉬워서 더 이제 아쉬움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PK는 아마 덴마크 팬들 가슴에 아주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도 뭐 아들, 손주들한테 계속해서 그때 그거 아니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덴마크가 에릭센 선수가 그 첫 경기 때 그렇게 이탈을 하게 되고 모두가 덴마크의 조기 탈락을 예상을 했죠. 예선에서 1, 2차전 다 졌기 때문에 3차전 러시아 크게 잡고 올라오면서 기적처럼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과정에서 지금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게리 네빌 해설위원이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페널티킥으로 졌다면 난리 났을걸요. 로이킨 해설위원은 아래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한 거 가지고 무슨 이게 페널티킥이냐, 이렇게. 그리고 프랑스 사람인 아슨 벵거 전 아스날 감독이죠. 이분도 이제 비인 스포츠에서 해설자로 출연을 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페널티킥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벵거 감독이 몇 마디를 덧붙였는데, 이분이,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벵거 감독이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심이 만약에 온필드를 안 보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VAR 심판이 이걸 직접 보라고 좀 권유를 했어야 되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좀 유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죠. 정말 이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접촉 장면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반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했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림상으로는 나중에 VAR 보고 나서 최종 판정 난 다음에 어떤 반칙으로 VAR을 통해서 이게 그 PK가 됐는지를 나중에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서조차도 접촉이 굉장히 애매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털링이 박스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갈 때 덴마크 수비수 이제 멜레하고 미드필드 이 옌센하고 이 사이에서 접촉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몸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주심이 곧바로 PK 판단을 내린 뒤에 VAR하고 이제 교신을 하다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끌었습니다. 원심을 유지하는 걸로 좀 빠르게 결론을 내버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직접 온필드 리뷰를 보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화면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더 신중한, 좀 더 이렇게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VR 온필드 리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 과정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를 좀 주심이 확실히 없애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무려 유로 대회 4강전이고 또 연장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심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뭐 VAR하고 교신하면서 본인이 확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뭐 덴마크 팬들은 난리가 났고요. VAR룸에 여왕님이 와 계셨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정말 결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덴마크 축구 팬들은 이 판정을 내린 데니 마켈리 주심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제 잉글랜드하고 독일의 16강전도 맡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잉글랜드 잘 봐주는 사람을 잉글랜드 중요한 경기에 계속 배정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뭐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심판이 뭐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의도를 갖고 뭐 이런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음모로는 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뭐 축구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응원하는 팀, 또 몰입하는 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도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 해도 결과를 기준으로 뭐 여러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자, 그나저나 어제 화제였던 이 잉글랜드인 남편, 덴마크인 아내 이 부부. 설마 부부싸움하거나 정말 이혼하진 않으시겠죠? 예. 경기는 바로 이 페널티킥 장면에서 해리 케인이 슈마이켈에게 막히면서 승부차기까지 가나 했었는데 케인이 집중력 있게 쇄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결국 2대1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그 뒤로는 계속 뭐 잉글랜드가 완전히 뭐 지키는 축구를 하면서 2대1로 그대로 끝이 났고요. 아 근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잉글랜드 팬인가요? 케인 PK 막으려고 준비하는 슈마이켈 골키퍼한테 레이저 쏘는 거. 이게 누굽니까 도대체? 진짜 비매너고 이날 슈마이켈 골키퍼가 이런 와중에도 잘 막아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참 이런 저질스러운 방해 공작에도 이런 PK 선방하는 거 참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슈마이켈 골키퍼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피터 슈마이켈 못지않은 멋진 선방쇼를 보여줬습니다. 뭐 그 뒤에 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런 비매너 진짜 안 됩니다. 덴마크는 이번 대회 최고 스타로 떠오른 담스고르의 정말 기가 막힌 직접 프리킥 골로 앞서갔습니다만 결국 역전패를 당하면서 4강에 머물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골은 이번 대회 현재까지 유일한 직접 프리킥 골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한 직접 프리킥 골입니다. 잉글랜드의 유로 결승 진출 일단 축하는 드리고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축구 종주국이라고 풋볼 이즈 커밍 홈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영국 사람들의 떠들썩함에 비하면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는 성적이긴 합니다. 유로에서 잉글랜드는 유로하고 월드컵 이 두 메이저 대회에서 이전까지 4강 진출을 모두 5번을 했는데요. 그중 결승에 오른 것은 자국에서 열렸던 1966년 월드컵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독일을 잡고 우승을 했었는데 유로에서는 우승은커녕 결승에도 아직 한 번도 못 올라갔습니다. 경기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날 두 팀은 자신들의 최선의 포맷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는 4-2-3-1 포맷. 선발 명단은 8강전에서 산초를 빼고 사카를 넣은 게 유일한 변화고요. 사카가 8강전에서는 근육 부상 때문에 명단 아예 제외가 됐었죠. 덴마크는 3-4-3 포맷. 선발 라인업은 8강전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이 최정예에 나왔고요. 경기 운영 면에서는 두 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두 팀은 모두 크로스 공격, 그러니까 측면 돌파를 주 공격 루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크로스 그리고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 이런 부분들. 이번 시합에서는 풀백들이 상대적으로 전진을 덜 했어요. 아무래도 4강전이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기 내용도 실제 그랬습니다. 신경전이 좀 길었어요.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전방에 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해리 케인이 굉장히 내려와서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톱으로 운영이 된 건데 이 그림 보시면 선수들의 경기 중 위치를 평균적으로 잡은 건데요. 해리 케인이 메이슨 마운트 그리고 라임 스털링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공격 안 풀릴 때의 모습이 잉글랜드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스털링이 손흥민 역할을 한 거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까지 해리 케인이 하면서 아주 공격 뭐 미드필더 수비에 걸쳐서 아주 뭐 MOM 받을 만한 그 활약을 했어요. 덴마크도 이번 대회 활약이 좋았던 5번 그 레프트백 멜레가 전진을 이번 경기에서는 잘 안 했습니다. 팀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움직이면서 수비에 집중을 했는데 경기 초반에는 이제 브레스웨이트가 왼쪽 그리고 담스고르가 오른쪽 이렇게 약간 스위칭을 해서 자꾸 움직였었는데요. 다시 뭐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자기 위치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볼 점유가 높진 않았고 역습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었기 때문에 뭐 공격수 기회가 뭐 생각만큼 많지 않았어요. 돌베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터치가 많지 않았고 자 정말 뜨거웠던 이번 대회 이제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결승전 한 경기만 남았는데 이탈리아하고 잉글랜드가 붙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피나촐라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승부차기까지 치러야 했지만 하루를 더 쉰다는 점에서 유리하고요. 잉글랜드는 역시 연장전까지 치르긴 했는데
그래도 압도적인 홈관 중에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그래도 좀 더 우위에 있는 어드밴티지를 누리면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합도 이제 TVN 또 티빙으로 이제 공동 생중계, 네, 배성재 캐스터, 이동국 해설위원이랑 같이 이제 생중계 하고요. 이번 대회 정말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일정이 진짜 너무 빡세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재미도 있긴 합니다만 네, 허리도 아프고 아무튼 결승전 준비 잘해서 멋진 경기 잘 보실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저는 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닌 저희 김동환 기자가 진행하는 볼리핑이나 저희 그 동료 기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유로 축하 이 프로그램들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